김해시 의회 야권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 수천만 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의장단을 고발했습니다. 롯데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 지역 환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산업 외국인 인력 제도가 이중으로 운영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협이 비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60억 원의 손해를 끼쳐도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도 문제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1년에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는 8,700만 원. 하지만 업무 추진비 영수증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달라 유용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저하고 우리 변호인들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 시의원들하고 전역을 한 번도 없는 사기가 좀 지오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해시의회 야권 시의원들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를 본인 지역구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식사로 제공한 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업무 추진비가 의장단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사용되는 징후가 보여 이것을 좀 밝혀달라는 뜻에서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의장단은 단순한 업무 착오지만 책임감을 느껴 이미 1,000만 원을 반납했고 관행적인 의정활동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뭐 인원차 이래 가서 그 식사 대접하면 그거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지 그걸 무슨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는 거는 완전 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산 동구의회 의장단이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에게 수십 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관계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서 조금 기부행위에는 해당이 됩니다. 검찰 수사에 맡겨진 의장단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롯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제 롯데백화점 부산점 등에 대한 현지 법인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시민단체와 함께 롯데 유통업체들의 부산 법인화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백화점 4개와 마트 9개, 아울렛 1개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 그런가 하면 롯데 아파트는 유독 부산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체와 건설을 기반으로 롯데가 부산에서 올리는 1년 매출은 1조 8천억 원. 하지만 이런 매출은 서울 본사로 곧장 흡수돼 버립니다. 이 같은 행태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부산시와 간담회를 갖고 롯데백화점 부산점 등의 부산 법인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하게 되면은 일정 정규직은 뽑을 때도 그 부산 시민을 몇 프로 이상 뽑아야 된다든지 또는 세금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부산시도 롯데백화점 등의 부산 법인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단체들과 합리적인 방안들을 계속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법인세는 국세인 만큼 현지 법인화로 인한 부산시의 실익은 없다며 현지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도 각 합장이 소재한 지방에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북항 재개발 복합 리조트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 하지만 현지 법인화 등을 통한 이익의 지역 재분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울업체인 롯데에 배만 불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인력 구하기가 힘든 수산업계에 최근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방식이 이원화돼 있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삶은 멸치를 말리는 건조장입니다. 해경이 이 건조장 업주와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10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원 자격으로 입국해놓고는 육상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박에 승선하다 멀미 등으로 선박에 적응을 할 수 없자 불법으로 육상 어장막에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 어업인력관리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상황. 20톤이 넘는 배는 외국인 선원제에 따라 고용해 배 위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고 20톤 미만 배나 양식장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아 근무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업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멸치업계는 인건비 이중 부담을 호소합니다. 이 건조하는 과정 중에 어장막은 꼭 필요한 그 생산 시설입니다. 이것까지 불법이라고 하면 이제 어업인들한테 억울한 면이 있다 이거죠. 관행적인 불법 고용이나 외국인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는데 도입 이후에 어떤 사후 대책이나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두 정부기관 가운데 어디로 일어나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6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하천의 한 농협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이 합병될 처지에 놓였지만 여전히 조합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손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손실로 합병 명령을 받은 합천의 한 농협.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조합에 6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됐지만 아직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이 지역 농협에 해임을 요구해도 허사였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투표로 뽑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해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해임 투표 여부도 대의원 대회 의결이 필요한데 대의원 과반이 찬성했지만 정관 기준인 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 투표를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통과가 안 돼, 통과가. 한번 열긴 열었습니까? 대의원 대회. 6번을 열었다. 반대 세력들이 3분의 1 못 얻으니까. 조합원 서명을 받아 해임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조합원 투표로 해임된 건 경남에서 지금껏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불가능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절차상 이제 또 어쨌든 투표를 하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남창원 농협 조합장도 대출 금리를 조작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조합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동 해임될 때까지는 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해당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농협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농협이 지역 조합장들을 모아서 사고 예방 교육까지 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하동농협 21억 원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농협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횡령과 업무상 배임, 대출금리 조작까지 그동안 조합에 끼친 손해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내부 통제 부실과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남농협은 141개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 부장, 계열사 대표 등 200여 명을 불러 사고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빈번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의식과 윤리 경영을 통해서 깨끗한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협 조합원은 물론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뭔가 이때에 사고가 없는 계획적인 그런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 농협도 앞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경남농협은 감시 기능과 내부 통제 강화로 사고와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 감찰반 신설과 사고 사업장, 사무소장 해임, 순환 근무 확대도 추진됩니다. 농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되고
이번에 계기를 해서 한국을 탈퇴한다 이런 각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의 이 같은 자정 노력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농협 내부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병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 질문 답변에서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재구조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익 처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보다 크게 낮아 지금까지 재정보전금으로 75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 손실이 커지자 협약 개정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고 경남FC에 유리한 판정을 한 혐의로 프로축구 심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외국인 선수 계약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경남FC에 유리한 판정을 한 혐의로 40살 최모 씨 등 축구 심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경남FC의 2부 리그 강등을 막기 위해 심판들에게 돈을 건네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최근 2년 동안의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 적 10개 시군의회가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사천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월정수당 3.8%를 인상하는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창녕군의회는 관련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고 거창군의회와 고성군의회 등 모두 10개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보다 571억 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안 2조 5,30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습니다. 창원시는 동부스포츠센터 162억 원, 마산 종합스포츠센터 54억 원 등 수년째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내년에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NC다이노스 새 야구장 건립 150억 원, 2018년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주경기장 리빌딩 95억 원,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 115억 원도 배정했습니다. 창원시가 경상남도 도세 기여도에 비해 도비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혜영 경남도 의원은 어제 도정 질의에서 창원시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 1조 8,618억 원의 31%를 담당했는데도 새 야구장 건립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